오늘은 안동 예천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오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오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오울입니다. 예, 우선 이 얘기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권택기, 김명호 후보와의 단일화 대신에 권오울 후보님은 완주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 단일화에 대한 문은 아직까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주일 동안 김명호 후보하고는 전화를 한 10번 이상 했었어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었고요. 예. 권택기 후보하고는 처음부터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한 2주 전에 처음에 단일화 같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분명하게 권택기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 고집하면 안 된다. 응? 예. 숙인민주주의 배심원단 방식도 있고 각 캠프의 후보가 가서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고 거기서 어떤 합의에 도출하는 방식도 있다. 예.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론조사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결정권을 결과적으로 다른 특정 후보의 역선택에 맡기는 것과 똑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과정을 모르시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단일화에 대한 문은 아직도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지 그 방식은 저는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DJT 연대에 의해서 공동정부를 세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또 합당을 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안철수, 박원순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박원순 씨가 당선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은데 계속 여론조사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결정권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역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구미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 이 점을 말씀드렸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12년 동안 선거 준비를 하다가 늘 공천이 떨어지면서 본선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12년 동안 3번이나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명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아예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또 우리 캠프에 같이 하시는 분들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내가 이야기를 했던 큰 이유는 그래도 뭔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여망이 거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했었는데 방법 하나만은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는 당신들이 그렇다면은 당신들 방식대로 하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시민 공천을 통한 완주가 목표였고 그리고 앞으로 권택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 분명히 해주셨고 지금 일단 권택기 김명호 후보 단일화 결국 권택기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 이 단일화 후보의 영향력, 시너지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평가하기에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하고 보고요. 그래도 무소속 후보 한 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 발표 이후에 그 통합당 소속 예비 후보들 반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가 아주 급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단일화를 일단 거쳤고 자 그런데 지금 경쟁 후보로서 통합당의 후보 공천 그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20년 이상 정치를 해왔지만은 이런 공천 처음 봤어요. 아하, 왜 그렇죠? 정말 시민을 우롱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묻지마 공천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천된 후보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으면은, 보수 정당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나타나는 자료를 보면은 보수 정당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정체성 있는 후보를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묻지마 사천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4월 15일 표로서 응징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찬양의 글을 쓸 수도 있고 박근혜 탄핵 그 대열에 설 수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민들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자꾸 다른 말로 이래 듣는 걸 보고 제가 정치를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다. 아직도 이 시민을 저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그냥 쏘가 넘어갈 줄 아는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천, 묻지마 사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거 구도가 민주당의 이삼걸 후보, 통합당 김형동 후보, 무소속 권오울 후보, 권택기 후보 이렇게 유력 후보들 이외에도 우리공화당의 박인우 후보가 있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효주 후보까지 이제 6분의 이제 후보가 나서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유력 후보 중에 민주당 이삼걸 후보 이제 진보 진영 한 명이고 나머지 김영동, 권택기, 권오울 후보 세 분은 다 보수 진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당 후보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은 이번 4.15 총선의 가장 초점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명 보면은 그 여당의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 같지만은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후보 탓이 아니라 좌파 문재인 정권의 실정 탓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아마 한국 시민들이 정말로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는 또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대구 경북을 전부 다 초선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안동의 예천 국회의원 뽑는 의미도 있지만 대구 경북을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느냐. 이 나라 보수 정당을 보수 정치로 누가 이끌어 가야 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됐을 때는 경험 있고 경륜 있는 후보를 찾지 않겠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 무소속 권오울 후보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거구도 얘기 이쯤 하고 지금 총선도 총선이지만 코로나19 탓에 지역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어제도 사실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도 있고 그런데 정치권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재난 지역으로 즉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 전에 제가 안동시장님을 만나 뵙고 예천 군수님 통화를 통해서 선포 후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한두 달 걸리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부 다 빈사 상태로 다 부도난다.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선 지원을 하고 후에 정산을 해라. 그것이 지역에 선출직된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군수님이나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생계안전자금이라든가 이것은 빨리빨리 먼저 선 지급을 해주고 대출 문제도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요. 금융기관에 절차가 많은데 이것도 안동시든 예천군이 지급 보증을 해서 바로바로 지급을 해줬을 때 그나마 빈사 상태에 있는 이 지역 경제, 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정부에서 당장 해야 되지만은 또 안동시 예천군 경상북도에서도 선조치 후정산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선지급 그리고 안동을 이래 보게 되면은
그 추가 재난지역 선포할 때 그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무너져서 재난지역을 선포하는데 예. 지난해 비해서 그 카드사,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청도가 44% 줄었고 안동이 40% 줄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산이 37, 뭐 구미가 34. 그럼 당연히 안동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분명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는지, 왜 빠졌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한정부 뭔가 일을 잘못했다. 또 우리 지역의 정치권, 저도 뭐가 포함됩니다만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 가서 하루도 빨리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다. 먼저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후에 정산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조금만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장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생계 안전지원금.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가게를 이끌어가는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 절차가 참 까다로워요. 그거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금융기관이면 맡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안동시, 예천군 지급 보증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절차가 없다? 아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절차 따져서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 정책적 결단을 빨리 내려야만 그나마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회생할 수 있는 숨통이라도 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 뭐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지금 이거를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줘야 된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 우리 권하울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식이 저는 나올까요? 이걸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기준 설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분명히 안동시나 예천군이나 경상북도에서는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무슨 기준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새로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까지 행정력을 가지고 어떤 기준이 정해놓은 게 있을 텐데 예.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상인연합회의 협조를 받게 되면은 그 기준이 바로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행정력에서 그걸 일일이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각 상인회에, 그죠? 그다음에 자영업자회에, 소상공인회에 그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달라 그러면은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며칠 전에 상인 대표들하고 내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행정에 의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새롭게 선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선별적인데 그 선별하는 것을 너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상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상가가 다 빈사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선별적으로 하되 그 의미는 거의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선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도 시간이 없네,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공약 얘기 이런 거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히 안동 예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통합당 공천을 보면 대구 경북을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나라 보수 정책을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경륜 있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국의 보수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안동시민 예천 구민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업 아마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예천 선거구 무소속 권하울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